이상 노인 10명 중 1명.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치매의 공포. 비타민 출연자도 결코 피할 수는 없었다.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결과. 과연 치매 위험인물로 확인된 사람은 누구일까? 비타민 스페이셜 한국인의 경제질환 시리즈 제6탄 치매. 네, 21세기 부자라면은요, 최대의 재산으로 건강을 꼭 갖고 있어야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예, 건강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한국인의 경제질환.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정말 남의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요. 내가 환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가족이 환자여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질환이 바로 치매입니다. 오늘 네. 치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분들 오셨습니다. 늘 정정한 모습에 이상벽 씨 나오셨습니다. 안경 중에 제가 오늘 여기 뽑혀나가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워낙 책을 많이 읽으시고 기억력이 좋으시잖아요. 그런 사람이 예. 더 잘 걸린대요? 아니 그렇게 알고 있어요, 저는. 네. 요즘 어떠신지 한번 예.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. 제대로 뽑혀나왔네요.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. 이혜영 씨 오셨습니다. 예. 가사 안 잊어버리셨어요? 그 노래 좀 해보세요.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. 9월의 마지막. 이분, 장가 가고 또 아이 낳고 나서 아주 깔끔해지시고 더 똑똑해지신 것 같아요. 김성수 씨입니다. 김성수! 지가 말이에요. 이제 아내도 있고 따님도 생기고 그래서 딸도 하여튼 뭐 딸도 생기고 해서 네. 부양할 가족이 많이 생겼거든요. 네. 그래서 치매에 걸리면 안 돼갈랑요. 아니 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총각 때랑 똑같으신 것 같아요. 치매랑 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좀 아직도 뭐 갈 길은 멀지만 이분의 머릿속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. 예. 꼭 점검해봐야 됩니다. 김종민 씨 오셨습니다. 네. 그렇죠? 예, 김종민 씨. 예? 괜찮잖아요. 예.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그래도 예. 제 머리는 괜찮지 않을까, 아직은. 예. 본인은 불안하지 않은데 저희가 궁금하고 참 그러게요. 불안합니다. 네. 예. 치매라는 것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가정 파괴범이라는 이름을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. 과연 이 치매 공포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권 박사님께 네. 여쭤보겠습니다. 예, 1994년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요, 온 국민 앞에서 자기가 치매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. 친애하는 미국민 여러분, 최근에 본인이 치매에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 이제 저는 인생의 황혼기로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. 예, 치매 발병률은요, 65세 이상 노인의 5 내지 10%입니다. 그러나 매 5년마다 발병률이 두 개씩 증가하고 있습니다. 누구나 환자가 될 수도 누구나 환자의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더 이상 노망이나 망령으로 취급하지 말고 정확한 지식으로 치매의 공포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. 예. 자,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신경과 이준홍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. 치매는 어떤 병이다.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. 빈칸을 채워주세요. 치매는 가족 모두의 병이다. 우리가 드라마나 뭐 실제로도 그 주변에 보면은 그런 어른들이 이렇게 있는 가정에서 보면은 온 가족 친척들이 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. 가족 모두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치매는 이 삶이 괴로운 병이다. 삶이 괴로운 병이다. 북한 핵 같은 병이다. 언제 터질지 항상 불안하면서도 그 깊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불안하잖아요. 그렇죠? 결론이 나왔네요. 치매는 우리 모두의 병이다. 맞아요. 참 힘들고 괴로운 병인 것 같아요. 네. 자, 선생님이 직접 한번 열어주시죠. 치매는? 치매는 설명을 좀. 치매는 뇌가 고장. 의학적으로 뇌가 고장난 병이다. 네.
예, 치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있습니다. 그 기억력도 있고 주의력도 있고 언어 기능도 있고 시공간 능력, 또 판단력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중에 그 기억력과 함께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같이 떨어져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하는데 장애가 있는 경우를 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멀쩡하던 뇌가 왜 갑자기 이렇게 고장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? 이유가 뭔지. 치매는 그 원인이 약 70여 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. 이 중에 그 제일 흔한 것이 잘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병이고요. 그 이외에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치매의 약 70 내지 80%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 경우에는 그 정상적으로 이게 신경세포를 구성하는 그 물질의 변성이 생겨서 그 변성된 물질들이 신경세포 내 또는 외에 축적이 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신경세포 손상이 일어나고 또 신경세포가 수가 줄게 되고 사이즈가 줄게 돼서 지금 보이는 대로 이런 정상적인 뇌는 뇌 자체가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이게 알츠하이머 병이 되면 이 경우는 아주 심한 경우인데요. 네. 전체적으로 뇌 위축이 아주 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저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물론 아니겠고요. 예. 서서히 이루어지는 거죠. 예. 예. 이게 치매는 그 시작 단계가 물론 그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그 주로 이런 뇌혈관 질환, 뇌졸중에 의해서 그 치매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 급작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대부분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. 예, 지금 보여주는 저 사진에서 보시면 그 왼쪽 사진은 정상적인 그 사람의 뇌고요. MRI 사진인데요. 오른쪽은 혈관성 치매를 보여주는 그 한 환자의 사진입니다. 저 사진에서 보시면 그 피질 밑에 백질의 허옇게 변화가 아주 심하게 와 있어서 저것에 의해서 신경 전달 회로 차단이 일어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치매 증상, 혈관성 치매 증상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. 뇌졸중만 해도 참 괴로운 병인데 그게 이제 치매로까지 또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예, 네. 그렇죠. 이게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치매라고들 말씀을 하시거든요. 다 신체는 건강한데 머리가 뇌가 잘못되니까 그 정상적인 몸으로 치매적인 행동을 막 하잖아요. 너무 불안하다. 암에 걸리면 그 말기까지 가더라도 그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또 주위에 누가 간병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치매에 걸리면 간병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조차도 인식을 못하게 되니까 아주 불행하게 되죠. 그럼으로 인해서 뭐 가족들도 고통을 많이 받게 되고 치매는 반드시 이게 될 수 있으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방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. 예, 치매 어떤 사람이 위험할지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를 좀. 머리를 안 쓰셔서 그래요. 좀 써서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가야지 이제 혈액순환처럼 뇌에서도 순환이 되지 않을까. 네. 그 머리에 충격을 많이 받는 사람도 치매 걸릴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조금 치매하고 다를지 모르지만 알리 경우에 파킨슨 병이 왔잖아요. 그것도 맞아서 그러니까 뭐 치매도 그렇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충격에 의해. 그러니까 가족력 속에 누가 좀 예민한 누가 있었다든지 이러면 어차피 그런 그 좀 DNA 영향을 받지 않을까. 자,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위험한지 저희가 사진 하나를 준비해봤습니다. 이 사진 속에 앉아있는 세 사람의 공통점을 우선 한번 맞춰볼까요? 김정민 씨? 아시겠어요? 일단은 국내에 있는